안녕하세요. 오정동 주민자치단 강경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동장님 소개를 안 했고요. 오늘은 동장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영석 국회의원 사무실에 김춘성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분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예.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봬요. 처음 뵙죠? 네. 임경수 전 군부대 관련 대책위원장님이시고 지역에 여기저기 개발할 때 땅이 많으셨었나요? 아니요. 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개발되는 부분을 지켜보신 김경수 오늘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김경수님이십니다. 임경수님. 라오삼 우리 주민자치위원이고 전 마을자치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여러 가지 직함은 있으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네에 관심 많으셔서 송합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유일하게 참석하신 손중기 부천시의원님 열렬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박상현 도의원님은 오늘 중국 출장 중이시고요. 지난번처럼 줌으로 오시려고 했었는데 좀 사고가 생겨서 줌으로 못 모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본인은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항상 그리고 줌만 연결되면 나와서 하셨을 텐데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이제 구전자 의원님도 지난번 토론회 때는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자꾸 연락을 하니까 그 사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회복실에 들어가 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으로 못 오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역할은 세 분이 하시고 세 분이 어떤 얘기를 하나 제가 잘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우리 할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질문사항 여기 부천시에서 관계 공무원님 오셨거든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신도시 소장팀장 문성욱입니다. 팀장님만 하시는 거예요? 저 방향 직원인데 네. 나가고 있는 김세종 주무관입니다. 저 뒤에도 오셨나봐요. LH에서 오신 거예요? 네. LH에서도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경수 전 군부대 대책위원장님 이야기 화두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경수입니다. 저는 사실상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도 호출당해서 장경화 위원장님에게 호출당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조금 LH 팀장님이나 부천시 팀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또 아니면 손준기 시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덜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자제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 지역에 좀 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만 중에서도 사실상 원활하게 되면 저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미비하고 잘 안 되는 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대장동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오정동은 어차피 더욱더 소외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이 개발을 하면 오정동은 구도심이 돼가지고 발전이 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장동 신도시를 하면서 그 먼지라든가 이런 거 감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불편 상황을 없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었고, 그 대장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중간에 송전탑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임시 설치가 됐다고 해도 그거 관련돼 가지고 좀 싸움도 많이 했었지만은 제가 힘이 없어 그런지 힘 있는 사람한테 그냥 밀려가지고 속으로 죽었습니다. 그 대장마 관련된 사항도 여기서 좀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오정동 소외된 지역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고, 부천시 오정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등을 배려하는 게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천시를 관리하겠다는 시도의원님들 지역 현황과 부천 관리를 좀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꼭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종 군부대 개발 진행 중에 있지만은 그 5종 군부대는 인근의 그 주위에 완충록지가 있어요. 완충록지가 있는데 이 5정동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완충록지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게끔 이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LH에서 그 3기 신도시를 하면서 5정 군부대처럼 완충목지라든가 이런 공간을 갖다가 그 5정동에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렇게 설치가 안 됐으면 지금도 실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건 약간 변경을 해설해서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5정동에 보면은 참 독거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 내가 자가로 구할 수 없고 좀 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신도시 개발하면서 많은 숫자의 주택이 지면서 이 내용을 신도시에서 좀 흡수해가지고 그 오정동에서 관리하던 그 인원들을 좀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그 신도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심도 있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대장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오정동 주민에게 그 개발 공사를 하면서 먼지라든가 불법적으로 좀 주민들의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를 그에 따른 환경 감시 체계를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환경 감시 체계보다는 건설사의 편익을 위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차원으로 구조로 이게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냥 환경 감시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있는 오정동 및 인근 주민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그 내용은 부천시와 LH는 지역 주민을 갖다 무시하는 역할밖에 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문제가 없이 열심히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잘못하고 있는 거라도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만 속이 터지고 저도 눈을 감고 귀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그게 내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부천시 직원들은 LH가 그 턱이 높다 보니까 이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사실상 LH하고 상당히 버거운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할 때라든가 LH는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부천시에서 얘기하는 탁탁탁탁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방향이 틀어지는데 LH는 부천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 저 꼭대기에서 뭐라 해도 그냥 법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데가 LH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LH에서 그 지난번에 그 공사를 하면서 송전 선로 개설을 한 게 있어요. 임시이긴 하지만은 그게 송전 선로가 30만 8천 볼트예요. 30만 8천 볼트면은 평상시에는 아무 그 전자파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미수하게 나와요. 비가 올 때라든가 낮이 굳은 날은 전신제도 윙윙거리고 사람들 다 놀래요. 그때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부천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전자파 상식 측정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부천시는 그거 한번 LH에다 요청하겠습니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추진위원장님한테 넘겼습니다. 추진위원장 묵사라고 말더라고요. 상시 측정기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그 전자파 측정 그 치수가 다 나오고 있고 그 안전 기준 이상이 되면은 경광등이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게 가격도 58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LH에서 그거 왜 못 해주겠어요? 무서워서 못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난리 칠까. 지금 현재 그 정도의 결과가 지금 딱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뭐 얘기한다고 하나 믿게 들어가게 하겠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인터넷 뒤지고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접해가지고 요청을 해도 무시를 이렇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좀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LH 분들이나 부천시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보충해서 제가 좀 답변 의원님한테 요청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 저하고 얘기한 거에 100분의 1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문제쯤에 그 얘기를 너무 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대장 신도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여기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주택법에 관련해서 개발을 한다는 게 가장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외부의 분을 모시려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보상도 그냥 대충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서 지금 해줄 얘기가 뭐가 있겠느냐. 어정동 주민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런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나는 우리 동네 얘기만 열심히 하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주택개발법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사이트가 마비돼 버려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따가 이제 답변을 주시겠지만 공공주택개발법에 의해서 듣게 되면 임대주택이 60%인가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민간 우리 주민들의 땅을 다 이제 수용해가지고 LH가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면 싼 값에 개발해가지고 LH는 돈을 많이 벌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LH에서 얘기해 주실 거고 이런 얘기 우리 나훈아 위원장님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정동
지휘위원장 나우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동네에 일어나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이런 여러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모든 얘기를 공동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이 미리미리 좀 있었으면은 우리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대장초등학교 15회를 졸업하고 오정동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가지고 동네에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 신도시 이제 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는 뭐 평화롭던 것이 또 새롭게 또 진보되는 그런 도시가 생긴다니까 좋긴 좋겠지만 예전에 오정동에 대장동이라는 자체는 오정동이에요. 오정동 6통, 7통, 8통이 대장 1동, 대장 2동, 대장 3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거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토지를 농사를 짓고 또 거기서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 없이 지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정동이라는 이 동네가 새롭게 발전한다는 그 뜻으로 휴먼시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파트 이렇게 문화로 바뀌면서 오정동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7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동네의 오정동 주민들을 이용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근처에 있는 원정동이나 여월동이나 이런 곳은 오정동하고는 아무런 피해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은 정문이라는 자체가 없었고 그 자체는 다 논이었어요. 요 앞에가 미군 부대의 정문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정문 지금 16만 8천 평인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오정동이라는 동네는 군부대의 70년이라는 세월에 국가 안보를 별모 삼아 선거 때만 되면 병원을 지겠다, 대학교를 져주겠다. 표는 다 가져갔어요.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그 땅들이 다 우리 선배님들 땅이에요. 사실상 소리가 뺏긴 거나 미군들한테 원래가 미군이 떠나면은 반환을 해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천시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가지고 군부대 이전하면서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는 오정도 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모르게 어디 저 대토로 남양주로 가니 어쩌고저쩌고 허위공문 다 해놓고 일심동으로 갔어요. 군부대.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오정동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발시하고 했던 건 우리 동네 주민들이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대장 신도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학교를 걸로 대장 신도시로서 여기서 오정동에서 대장동까지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봐서 대장 신도시가 생기면서 오정동과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여기 임경수 발제분께서 발제하신 임경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오정동 주민이 현실적으로 대장동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소극적으로 다 쫌새 만든 거예요. 부천시에도 마찬가지고 LH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감시다? 어떤 공모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질적으로 오정동 주민들이 같이 사실상 거기에 그 발전을 거기에 다 이제 뭐 입주가 된다면은 이제 오정동과 대장동은 별개가 되겠죠. 그때는 대장동이지 오정동이 아니다. 대장 신도시 자체를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정동 주민들이 진짜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하면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암암리에 여러분 우리 오정동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그냥 긴가민가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뭐 얘기했듯이 공사하는 공사에 대한 차량이든지 미세먼지든지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실질적으로 한번 토론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져봤을 때 그 계신 몇몇 사람들 아까 인건비 충당하는 사람들 대놨다가 다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부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정동에 신경을 썼습니까? 오정동이 어딘지도 모르는 공무원 많아요. 네? 오정동이 어디냐고. 지금에 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정동과 대장 신도시가 하고 서로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동안의 앞으로의 교통 체증이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서로 균형 발전을 위한 무슨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뭐 여기 우리 오정동 주민들이 무슨 어떤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뭘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간접적인 부동산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암묵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 문화 공간이든지, 어디 무슨 주차 공간이든지, 생활 뭐 편의 시설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같이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임경수 발제하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괴리감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앞으로 뭐 지금 쓰레기 소각장 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의 여러분들과 이런 어떤 조금 더 일이 더 진보되면은 많은 얘기를 취합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를 소통을 많이 해서 LH가 됐든 부천시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동 납땜을 할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이루어지는 얘기는 경청하면서 또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도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회장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잘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주관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대장동에 제가 태어난 때지는 않고요. 제가 5살 때부터 오정동 살았는데 그때부터 저 눈바닥에는 개발될 거다, 어마어마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소리를 계속 평생을 듣고 살았고 대장동은 논 한마지기 가지고 논값을 농사지어가지고는 논값이 되지 않았어요. 쌀값 가지고는 그 이자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할 정도로 딴 토지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동네였었거든요.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암암리에 이제 그 투기가 일어났었던 그런 지역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언젠가 30만 평 저쪽에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했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여기 인근에 산업단지 쪽에 계시던 기업체 사장님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상공회의소 주찬간담회라든가 이런
대해서 토론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 대전 신도시 발표되고 하면서 기존에 여기 이 대장동을 기대했던 기업체 분들이 전부 개항으로 다 가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굵직굵직하게 사업하셨던 분들이 부천에는 이제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다 떠나시고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들도 또 여기 우리 가깝게 있는 몰드밸리 쪽에 계신 사장님들도 개항에 또 이제 분양됐다고 좋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 개항에서의 조건이 부천 걸 버리고 와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본사를 여기 부천에 두고 지사형태로 개항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부천에다 내지 말고 개항에다 내라라는 개항의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쪽이 훨씬 더 좋아서 그쪽에 가 계신다고 기업체 사장님들이 아주 한탄을 하시는데 이런 데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하면 거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다 마찬가지인 거고 뭔가 어디서부터 지금 아까 나원섭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이런 걸 하면서 누군가하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뭐 의견을 구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없었다. 부천시는 전혀 없었다. 그쵸? 네. 모든 것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정동 주민을 대표하고 계신 손준기 의원님께서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구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앞서서 그 주민야채 회장님과 오전 군부대 대책위원장님, 나우산 위원장님께서 이미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두고 봤을 때 GS파워 열병합 발전소나 소각장, 정말 처리장, 레미콘 공장들 이런 기피 시설들이 대부분 다 오정부에 몰려 있거든요. 오정부에 몰려 있는데 혹자는 다 신흥동에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신흥동 바로 옆에 우리 오정동이 붙어 있잖아요.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날리게 되면 바람 타고 오정동으로 넘어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부천시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우리 그동안 아까 앞서 해주신 것처럼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사실 우리 오정동 지역 주민분들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정동 주민분들의 마음도 풀어드리고 실질적으로 무언가 도움되는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오늘 같은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신흥동에 있는 레미콘 공장들이 있잖아요. 레미콘 공장이 7군데가 있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업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주변 지역이 다 허벌판이었어요. 별로 개발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도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우리 주민분들한테 너무나 안 좋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봤더니 너무나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가면은 눈치챌까봐 사복 입고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경기도하고 부천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했고요. 그 중에 몇 개 업체가 실제로 환경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대장동 3기 신도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연관이 되는, 영향을 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생긴다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레미콘 공장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이 레미콘 공장들 지금 없어지면 좋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도시계획상. 하루에 레미콘 차량이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도로 파손, 항상 도로 깨져 있고, 먼지 날리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고, 소음도 나고.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레미콘 공장들 제가 중심을 딱 점으로 찍어가지고 대장동 3기 신도시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한 400~500m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레미콘 공장들 안 된다, 없애라. 분명히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 거고, 저희는 그런 거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 주민 대표분들과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니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이런 레미콘 공장이나 기성호 시설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보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것만 바뀌더라도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장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자리를 대체하는 다른 것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천시청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용도지역을 상향하자. 중공업지역으로 바꾸면 나중에 이 기업들이 그걸 팔고 나갔을 때 손해를 덜 보고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내보낼 거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이 장단점이 공존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있는 구도심, 원도심이 서서히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너무 노후화 이미지가 쌓이거나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을 이 주변에 있는 원도심에다가 할 개연성이 많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통 인프라인데,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다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중상동으로 이동하시는데 너무 어렵지 않으십니까?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통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미콘 공장 그 지역은 얼마 전에 부천시 공업계획 그 공업지역 기본계획 공청회를 갔다 왔는데, 부천시에 있는 공업지역을 3개로 나눠요. 혁신지역, 정비지역, 관리지역. 우리 오정구에 있는 공업지역은 혁신지역입니다. 대장동 3기 신도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오정물류센터 일반공업지역, 그 밑에 이제 레미콘 공장이나 그 주변 지역을 혁신공업지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산업의 양상도 많이 바뀔 거고요. 또 그 공업지역 공업계획에 맞는 거기 일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또 한번 교통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또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주민 대표분들과 여기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께서 또 저희 의회에서 일하는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 마찬가지고 다 뜻을 모아서 LH나 부천시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 장경화 회장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도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노후된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 찾아낼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애썼던 것들, 그러니까 레미콘이나 뭐 이런 공장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안 듣고 상기 신도시 들어오니까 저쪽 그 신도시에 들어올 사람들 무서워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조금 슬퍼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만큼 오정동 사람들이 선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정동에서 마냥 제일 시끄럽구만 오정동이 딱한 사람인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 빼고는 오정동 굉장히 평온했지요. LH 담당자님, 그렇죠? 다른 동네 지금 부천에 있는 LH와 관련된 다른 동네 엄청나게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궁금한 건 우리는 잘 몰라요. 예,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전반적으로 대장 신도시와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큰 박수로 모시고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 문성욱입니다. 저도 요즘 그 현황 보고를 하기 전에 오정동과 관련된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그 오정구 건설과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 지금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그 덕산초등학교 여기가 그 전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보도를 만들려고 그 덕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4번 찾아뵙고 공사비는 우리가 낼 테니 애들 위해서 한번 그 토지 사용 승낙만 해주시라라는 형태로 조르고 졸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도를 여기 앞에 옆에 그 정문 옆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딱 잠깐 먼저 와가지고 거기를 보는데 학생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이게 보람된 데다. 진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렇게 보람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신도시 조정팀장으로 한 지 한 3년 됐는데요. 저는 항상 그 업무를 할 때 보람된 일을 하자. 나중에 보고 웃을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결과를 도출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도 이게 신도시관에서 5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순환근무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하고요. 이게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대장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진행 사항들, 좀 궁금해하신 사항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장 신도시는 국토부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한 104만 평 정도 되는 형태고요. 사업 시행자는 LH가 90%, 그 다음에 부천 도시공사에서 1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세대는 약 2만 세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인구로 따지면 한 4만 5천 명 정도 되는 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를 지금 3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신도시의 동측편은 1공구로 해가지고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를 딱 잘라서 서쪽 부분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대장 신도시 서쪽에 그 산업단지 제1산단은 부천 도시공사 소관인데 거기는 세운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한 13% 정도 되어 있고요. 내년 연말까지 한 34%,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지 공사는 2029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 공동주택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전청에 약했던 A5678 블록이 대림건설하고 흥하건설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좀 여기저기 만연해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오정동 주민분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정말 더욱더 소통해야 되겠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대장 신도시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한 3가지를 한번 꼭지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대장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와 좀 다르게 산업단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산단 그러니까 불포천 부분에 1산단 부분이 한 33만 제곱미터 되어 있고 2산단으로 해서 원종 IC 북쪽 부분
그쪽 부분이 한 23만 제곱미터로 해서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그 일반 산업단지와 다르게 그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그 R&D 센터나 그 소프트웨어나 벤처기업들이 좀 입지하는 형태로 상당히 환경이 좋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1, 3단에 뭐 DN 솔루션이라든지 뭐 SK 그다음에 요 근래 또 2, 3단에 대한항공이 또 한 2만 평 정도를 그걸 했고 거기에는 그냥 그 R&D 센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그 파일럿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같은 거, 비행 안전체험 같은 거 좀 주민한테 뭐 하는 부분들 좀 그런 것들 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착공해서 2030년에 준공하는 형태로 해서 좀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3기 신도시가 저희 부천 대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양이라든지 저기 고양 창릉, 뭐 남양 왕수, 뭐 하남 교산 이렇게 있는데 가끔 그 경기도 같은데 회의를 가면 또 그분들을 저기 담당자를 만나면 저희 대전 신도시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대한항공이나 이런 좀 큰 기업들을 좀 유치했다는 게 자족 기능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고요. 그러니까 자족 도시가 일단 첫 번째고 교통이 좀 편리한 도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전 홍대선 다들 아시겠지만 대전 홍대선도 들어오고 이 신도시가 들어가면은 그 송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교통 상황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역교통 관련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오종로 지금 보시면은 그 휴먼시아 3단지 위쪽으로는 지금 왕복 2차로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가 왕복 6차로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로라고 해서 원종 IC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왕복 4차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장 신도시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장 신도시가 들어와서 원도심에 있는 부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교통에 대한 그런 개선 대책들이 같이 수립돼서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통이 좀 편리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변 공원 도시가 좀 잘 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100만 평 했으니까 한 344만 제곱미터 되는데 거기 한 100만 제곱미터가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이 될 거예요.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그 신도시 가운데에 중앙호수공원을 만들 거예요. 중앙호수공원은 14만 8천 제곱미터예요. 그럼 14만 8천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수준이나 보면 우리 상동 호수공원 아시죠? 네. 상동 호수공원이 한 18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상동 호수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그 호수공원이 오정 휴먼시아 3단지 앞에 거기다 중앙에 그 호수공원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호수공원만 있어서 뭐 그럼 대전신도시 사람만 이용하냐? 그게 아니어야 되겠죠. 어떤 인프라를 만들든 그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거는 그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대전신도시가 오정동 주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즐겨야 될 떡인 거지 대전신도시가 그냥 보모대로 베르네섬 너머에 있는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도시라고 판단이 되지 않고 어떤 연결성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저녁에 거기를 돌아보고 호수공원도 돌아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정 대공원을 통해서 그 녹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휴먼시아 옆쪽으로 해서 고행 육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 베르네천이 수변공원화돼서 베르네천, 불포천 그리고 여월천으로 있는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한 10km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해서 대전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오정동이 나쁘게 그런 이미지만 더 쌓다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전 신도시 그런 인프라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정동이 뭐 예전에 옆에 좀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우리도 개선을 하고 그 대장신도시 사람도 여기로 오고 여기도 대장신도시를 마음대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네트워크 고액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 그 대장 중앙호수공원 관련해서는 내년에 조금 공원부서랑 LH랑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이렇게 또 장경호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자리가 저희도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고용 네트워크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이렇게 좀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약간 임내수 위원장님께서 조금 거기 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짝만 언급을 좀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그 송전탑 관련된 부분은 작년 8월달에 그런 부분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송전탑이 이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대장 안동대랑 가까워졌고 그래서 저희는 LH한테 이거 민원 해결 안 되면 하지 마시오. 공사하지 마시라 해가지고 공문 보내가지고 중단이 됐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주민 대표들 그 부분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걸 했고요. 그래서 그 전자파 임시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자파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경수 위원장님도 거기 좀 상시적으로 측정할 거를 좀 그걸 해라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한국전력에서 그 별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장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에서 아주 공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LH랑 그 주민대표랑 해서 측정을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합의를 봤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 한전에 있는 장비가 더 좀 고급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공신력이 있는 부분에서 좀 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측정을 했고 그게 기준치가 이하로 제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임대주택 부분 문제는 법으로 35% 되어 있어요. 총 35% 되어 있는데 근데 35%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35.5%였나? 37%였나? 되게 높은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줄여달라. 그래서 법에는 35%지만 지금 33%로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이 옛날에 뭐 못 살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좀 요새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택형이라고 해가지고 임대를 6년 살다가 내가 분양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도 그 세대를 한 600세대 해가지고 지금 사전 청약을 했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LH에서도 우리는 막 임대가 싫다니까 LH에서 특화주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세대 공존형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중간 세대, 그다음에 젊은 세대 이렇게 해서 세대가 공존할 수 있게끔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법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소득순위 중위 150%가 아니고 한 200% 하면서 그리고 부천에 직장을 둔 사람이 또 살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법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라도 그냥 일반적인 임대가 아니고 좀 건강한 임대, 좀 사람들이 와서 조금 그냥 그런 인식에서 불식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환경감시나 뭐 이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정말 잘 먼지 안 날 수도 없고 사실 공사가 지금 초반의 단계지 뭐 지나면은 사실 많아질 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지 않는 한 뭐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시면은 저희가 또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최대한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은 형태로 진짜 우정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뭐 그 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 녹지 네트워크 향후에 나올 건데 그때까지 고통스럽게 있으시면 좀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LH랑 같이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그것들을 좀 없애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관련된 일정은 아직은 좀 안 나왔어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민간 분양이나 공공 분양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계획이 LH 혹시 계획이 내년에는 없는? 지금 올해 착공하는 세개 블럭 한 2,500세대 정도 이제 있고요. 내년에 또 한 블럭 착공하는 게 500세대 정도 하나 있는데 그 이후 일정은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물량에 저희 대장도 들어 있어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이런 건 없는데 확대가 될 예정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밀어내기 시도해서 27년까지는 착공을 하고, 철탑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지금 뭐 물길 이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28년으로 넘어가지만 나머지는 27년까지 착공하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뭐 좀 관심을 좀 저희도 좀 해서 저희가 좀 분야 공고나 이런 거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저희도 대전신도시가 경쟁률 높으면 저희도 기분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의 공고나 홍보 같은 것들 당연히 동네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분야 계획이 있으면 많이 홍보하는 형태로 잘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분양 계획을 뭐 내년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상 오정동이나 요 인근에 있는 사람은 참 분양받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뭐 좀 어느 정도 좀 부천시에서 뭐 잡아놓는 거라든가 이런 게 뭐 있습니까? 분양 관련해서는 그 지역 우선을 지금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약간 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사는시 30%, 그 다음에 경기도 20%, 서울이나 인천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부천에 그럼 30%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30% 부천 1순위예요. 거기서 안 떨어졌어요. 그럼 20% 경기도에서 경합이 돼요. 부천은 그대로 가면서 내가 부천에 살고 있다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거기서 떨어지면 또 서울시랑 인천 할 때 경합이 부천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은 일단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좀 먹고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 주택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옥길지구에 삽니다. 그래서 분양받아서 사는데 옥길지구에 살아요. 사실 저도 10년 전에 그 LH랑 김한수랑 협의를 할 때는 제가 옥길지구에 살 줄은 몰랐어요. 옥길지구 협의를 하면서도. 근데 그 집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른 시의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옥길지구 분양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관심도가 남편은 떨어졌고 와이프는 그거 돼가지고 합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좀 관심도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데 살아도 그게 있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이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어떤 정책이라는 걸 하는데 다만 그 법적인 걸 넘어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더 가서 한번 따져봐서 당연히 부천 사람들 메리트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게 참 사실상 저는 여기 그 신도시라든가 이쪽 지역에 분양 자격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만 이만큼이라도 혜택이 좀 피해본 것을 갖다가 혜택을 복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사실상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찾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찾아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팀장님이나 그 LH 팀장님께 자꾸 좀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꼭 요구를 좀 받아들여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요청합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셨을 때 궁금한 걸 여쭤보실 분 계신가요? 저기 직장 다니는 젊은 분들이 토론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문제 있다 그러셨는데 늦게라도 오셨어요. 지난번에 얘기 다 못하셨죠? 이제부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딱 오신 거예요. 대전 신도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나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분양받기가 힘들다. 근데 저는 그 배경에는 우선순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부천에서 얼마 전에 전세 사기도 심하게 터졌었고 그런 중심에 좀 중국인들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맞아요.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중국인 집주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고 청년들이 지금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대출 한도를 줄여놔서 집을 살려고 해도 뭐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원정동에 짓고 있는데 분양가가 6에서 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천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청년들이 받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1주택자는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된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쨌든 못 사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관심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렇죠. 당연히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그 주거 안정성을 깨야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거를 다른 데서 그 사회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부천에서 당연히 추구해서 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청년 특별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천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은 그 청년들이 그냥 임대주택이 그냥 3세대 임대주택에서 그냥 거기다 몰아놓는 형태가 아니고 그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청년 임대도 지금 LH에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선순위 그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이 있어서 청년 부분을 좀 특화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또 한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은 일단 뭐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보고 대출 관련해서는 사실 뭐 LH나 뭐 다른 데에서 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 부분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날로 그거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따로 한번 알아보든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희도 그 부분 혹시 LH 있으시나요?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국민주택 기금이라든가 공적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희 그 이외에 뭐 제2공유권 이런 거는 저희 이제 국가에서는 뭐 못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대출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DTI 같은 게 계속 이제 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근데 그거를 LH 차원에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금융 당국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곡동에 많은 집주인이 중국인들이 많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못 사는 한국에 그런 정책을 관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년을 확대해달라 이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걸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비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있는데 관가하면서 청년을 위한 걸 늘리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믿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주택 사신 분 중에 대출 안 받고 사신 분 없잖아요. 그 당시 다 대출 받고 갚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청년들이 집을 살려니까 돈이 없으면 주택을 살 능력도 안 되는데 왜 사냐라고 그런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천시라든지 정책 전반에 걸친 기조 자체가 청년들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차별을 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득이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지만 지금 그냥 일반 신용대출도 점수가 그냥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근데도 대출 같은 게 안 나오게 다 막아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딨냐?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막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한 배려를 해달라 이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걸 없애달라는 거. 근데 이거를 말을 하면은 뭐 정치적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이 동네에 태어나서 쭉 살았는데 이런 저 같은 청년들이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크는 게 정상적인 도시 개발이지 자꾸 아파트 지어가지고 다른 데서 유입이 된다 한들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과밀화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왜 자꾸 부천시나 정치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청년들 죽이기를 하는지 그런 걸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어르신분들이 목소리를 다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애를 낳고 살고 뭘 하지. 지금 제 친구들도 여기서 살던 친구들이 많이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왜냐면 인프라가 여기 불이잖아요. 국가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 부분은 저희가 대전 신도시 하면서 정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접근성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부분. 조일장 시장 같은 경우도 소통을 하려고 댓글을 달아도요. 댓글을 삭제해요. 마음에 안 들면 차단을 하고. 어이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냐면은 댓글을 삭제하길래 크로스 체킹을 해봤어요. 조용히한테 댓글을 다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걸 삭제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의 계정만 보니까 제 글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 자체는 뭐 청년과 소통을 하겠다 하고 사진 찍어놓고 올리는 거 보고 얼마나 가식적이든지 저런 사람, 물론 저는 그 사람 지지도 하시고 않습니다만 그런 비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댓글을 삭제하고 뭐 청년과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댓글 삭제하고 이런 거 보면은 판멸이 나요. 되게 어이가 없고. 부천시 아마 그 인스타그램이나 부천시 오피셜 계정도 관리하시는 분이 공무원이실 텐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대토론에 뭐 마련해봤자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글을 쓸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소통을 원천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앞으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살아왔던 여기 35년을 살았어요. 35년 산 시민 입장으로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판멸이 납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이게 풀뿌리 초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근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런 소통에 SNS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조차 차단을 해버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엄청 마음에 들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리고 애초에 소통을 할 생각이었으면은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안 막았겠죠. 차단을 안 하든지. 근데 들을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그 지시가 내려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는 이치니까 이해는 하겠으나 그게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꼭 시장님께 보고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명 모았습니다. 너무 차단을 해서 그냥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달라, 댓글 쓰면 차단한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만간 뭐 뉴스에 보고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좀 더 확인을 하고 팩트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도의 내용은 LH에서도 쉽지 않고 부천시에서 쉽지 않은 김충성 보좌관님 듣고 계시죠? 꼭 의원님한테 통해가지고 여의도로 보내가지고 여의도에서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과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기다리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는 부천시 조례로 해서 청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정책들을 다양하게 자치단체에서 펼치고 있는데 지금 청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 정책 개발 잘해서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주택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만 해도 지은 거 말고 지금 계획되어져 있는 거 말고도 부천시가 주택 보급률이 110%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부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을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군데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특히 저는 지금 신도시 팀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풍문으로 저희는 듣는 얘기니까요. 신도시에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그 임대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온다 이런 건 참 좋은데 평수가 너무 작으면 여기 원정동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원미동에 13평짜리 주공아파트 살았었어요. 원미동 지금 풍림이잖아요. 거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72년대 거기 부천에 들어왔던 거 살았는데 13평짜리 아파트 굉장히 좁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행복주택 14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평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10평, 11평, 11.5평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조그만 데에서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애 낳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장 신도시에 들어오는 임대주택의 평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장 신도시의 이름에 걸맞는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저 지금 32평에 살거든요. 근데 거기 32평짜리가 몇 채나 될까? 제가 풍문으로 몇 채 안 된다고 들었고 그러면 이게 신도시 규모를 이렇게 보면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쫙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사회자가 질문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좀 평수 너무 작은 건 지금 뭐 아예 그냥 건물 올라가기도 전이니까 건물 올라가기 전에 좀 이게 설계 변경 해가지고 질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냥 단순한 아줌마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다 지은 건물도 뭐 터서 평수 넓힐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평수를 조금 넓혀주면 저는 청년들이 그 누구 뭐 세대가 여럿이 들어가고 어쩌고 해도 좁아 터진 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 이거 저기 더 싸우지 않나요? 좀 보면 부딪히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분양가는 왜 이렇게 비싸요? 거기 분양가 너무 비싸서 여기 어떤 분이 돈 많은 어종놈 분인데 야 그거 너무 비싸서 거기 그리고 집도 좁은데 우리 집보다도 더 좁은 집에 왜 들어가서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LH가 좀 답을 해주는 게 네, LH 나와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혼 희망 나오셔서 하셔야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부천 대장 신도시 맡고 있는 LH 계양주택 사업본부의 김대희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거 중에서 저희 뭐 평수가 11평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원룸 개념으로 한 거지 이제 아파트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어떤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애를 낳고 살기는 굉장히 좋은 평수고 지금 원종에 이번에 신혼 희망타운 이번에 비투블록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입주하는 블록인데요. 거기 제가 알기로 50 그러니까 25평이 5구탁이잖아요. 3평하고 작은 거예요. 21평 하면 될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뭐 포베이에서 방 3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넓은 건 아니지만 뭐 이게 이제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룸으로 살다가 또 이제 결혼해서 넓혀가고 애 낳으면 또 이제 5구탁이 이제 25평 갔다가 30평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는 거지 좁은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약간 넓혀달라고 하신 건데 지금 저희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자체가 아까 팀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104만 평에 뭐 인구가 뭐 이제 그 4만 5천 명 이렇게 하는 게 2만 세대에 4만 5천 명 계산이 나온 게 이미 그 계획 자체는 어떤 블럭의 평균 평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은 저희가 이제 신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인프라라든가 계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우리 뭐 일기 신도시 뭐 이제 어떤 분당이라든가 일산처럼 넓은 평수로 어떤 그런 계획했던 신도시 기조에서 지금은 약간 좀 좁혀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25평에서 34평 뭐 그 정도인데 그 중에서 25평이 더 많고 이렇긴 한데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나 땅을 가지고
여러 세대를 공급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어쨌든 요즘엔 평형도 되게 평면 좋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게 옛날보다는 좀 괜찮게 평면이 구성돼 있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분양 받으려고 이제 굉장히 경쟁률이 세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넓혀서 하면 좋죠. 근데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들 것이고 분양가도 비싸질 것이고 결국은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선택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이제 뭐 택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신도시가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시면 그 블록별로 면적 평균 평형대라든가 이게 임대냐 분양이냐 민간 분양이냐 공공 분양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천 대장 신도시뿐만 아니고 옆에 계양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공급했던 어떤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 그 부천시에서도 저희 이제 대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소규모 택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너무 작은 평수는 좀 하기도 불편하니까 넓혀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셔갖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종합운동장도 그 평형을 바꿔서 주택형 건설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제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도 어느 그 한정된 자원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우리 팀장님 궁금하신 걸 해요? 네. 지금 이미 신도시는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원래 있던 오종동이 불편을 덜 받는 방향을 물어보고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오종도 6차선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오세에서 김포공항에 넘어온 게 6차선이면 사거리 이후로는 다시 그대로 되는 거죠. 지금 오정로는 저희가 그 이유는 저희 그렇죠. 사업계획 그러면은 지금 그 또 16통하고 14통 그러니까 3단지랑 저기 빌라촌에서 나오는 그 골목 거기 나오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 6차선에서 합쳐지고 일로 넘어오려면 지금 6차선이 대략 지금의 기존의 오정동은 더 복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지금도 오세로에서 너무 그 김포공항에서 너무 차량이 많은데 거기는 신도시 때문에 6차선 만들어 놓고 다시 좁아지면 여기서는 어떤 게 그걸 아까 근데 남북도로가 거기만 저희가 확장하는 게 아니고 소사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소사로도 일부인 거지. 왜냐면 저희가 아까 지금 잘 얘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시 차원에서의 이런 그 발표가 아니고 오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동 주민이 소사로 갈 일이 없어요. 원사로 빠지지 않는 한은. 그럼 당연히 글로 빠져나와야 되고 또 14통, 16통에서는 글로 못 빠져나가니까 1, 2단지 밑에 지하차도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 학교 앞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비 오면 막히고 다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또 공사를 진행되면 비상먼지나 이런 게 생길 건데 뭐 잘하시겠다 하는데 가령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공원을 먼저 조성하고 나서 저쪽을 하면은 사실은 이쪽으로는 또 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물론 공사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오정도 분양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많은 지인도 분양을 갖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는 거 20평대가 뭐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회장님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과연 그게 어디까지 올 거냐. 그래서 별로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를 부작해서 들어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그 새로 생긴 신도시와 지금 원래 있는 이 오정동에서 이렇게 격차가 발생하고 지금 옥길 사신다고 할 때 팀장님 옥길 지금 범박도에서 분리됐죠? 전 분리됐잖아요. 네. 똑같은 수준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지으면서 거기 다리 하나 건너서 공원 생겨. 그 공원 오정동을 위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거기 포함하게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뭐 길 터놨다. 당연히 그 길 터야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피해만 더 보지 이득이 전혀 없어요.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사로 넓혔다 하지만 소사로도 어느 정도 큰 영향 없고 남북 방향에 대해서 영국 방향에 소사로도 있고요. 저희가 또 IC가 생겨가지고 신도시 내로 관통하는 도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되고 여기가 교통은 기존에 있는 교통량의 신도시에 새로 생기는 수요를 감안해서 목표 연도에 어떻게 교통량이 개선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쨌든 그 계획을 한 거라서 뭐 느낌적으로는 뭐 기존에 있던 게 좁은 길이 넓혀지니까 여기는 똑같으니까는 더 양이 많아져서 여기는 혼잡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어쨌든 전반적인 부천시 내에 주변의 권역에 대한 그 교통의 양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게 만약에 막힌다면 더 크게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기존 도로도 넓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게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어렵고 그거는 저기 기존 도로는 못 넓혀요. 저희가 이제 기존 도로 넓히려면 그 앞에 그 땅값 비싼 그 상가 다인데에서 어느 정도를 다 밀어야 그렇죠. 아니 그게 다 넓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내총국가까지 해서 못 넘어가요. 지금도 차가. 근데 지금 부천시를 감안해서 계산하셨다 그랬잖아요. 오정동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막상 제가 왜냐면 저는 여기 지금 팀장이지만 오정동에 살고 있고 근데 왜냐면은 진짜 왜 제가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하면 말해도 안 바뀔 것 같지만 오정동 분들이 정말 순하기는 하더라고요. 뭐가 하나 올라오면 신도시 같으면 당장 가서 이쪽에 입구 내달라 아스팔트 깔아달라 이렇게 했을 건데 뭐가 하나 올라와도 옆에 건물이 하나 올라와도 아무로 말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편하게 키우고 저는 결혼해서 여기서 살면서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지만 여기 이제 이게 지금에 와서 뭐 평수가 어쩌고 뭐 국가 정책이 어쩌고 이런 거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신도시가 생기면 기존의 오정동을 어떻게 뭐 있는 시설 이용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불편을 참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피드백이 우리가 보상이 올 건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또 부천시를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시도 봐야지만 동해도 일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시지 않을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LH에서 오신 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대한 6차선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대장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까 소비에 말씀한 게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러면은 6차선이 생김에 있어가지고 자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오정동의 이 원주민들은요 나갈 땐 편하게 나갔다가 들어올 땐 어렵게 들어오는데 예? 맞지 않습니까? 자 나갈 때는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혼잡에 러시아하고 시간이 되든 평상시에도 이 오정동에 주거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는 대장 신도시의 기준을 가지고 도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체적인 부천시 전체를 가지고 뭐 교통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어떻게 도로가 생긴다면은 저 중동대로, 그다음에 봉오대로 인터체인지 거기 신도시, 그다음에 여기 한 4군데 되겠네요. 네? 4군데 소사로까지. 뭐 아무래도 그런 교통 문제 같은 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를 균형 발전에 끼워줘서 편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금융 정책이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을 조금 완활하게 좀 한번 위에다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사회자님한테 질문할게요. 원래 토론할 땐 사회자님은 사회자로서 역할이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전치회장 회장이시죠? 근데 오정동 시장에 거기 그 뭐 다음 주에 노래 그 뭐 하는데 그거에 연관이 돼 있으세요 혹시?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저기 재래시장 상임회하고 그 노동복지회도 같이 연결되어 있나요? 아, 다음 주에 노래자랑. 오정시장에서 하는 노래자랑은 네, 저희 기관 단독 거기 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길을 저희가 이면도로예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사실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 법적으로는 차가 다녀도 문제가 없는 구간인데 거기를 막아놓고 있어요. 지금 막아놓고 있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예요? 네. 네. 지금도요? 저기 그거를 추석 연휴에만 막은 게 아니라 지금도 막고 거기를 막아도 안 되는 건데 그 경찰이랑 얘기를 해서 거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위헌이거든요. 그 도로의 시장에 대해서 도로 같은 거를 막을 때는 시민들과 상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장 대표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 자료를 남겨놔야 되는데 저는 그 도로를 막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어떤 뭐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고 우편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들이 경찰이랑 얘기를 해서 막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 담당 경찰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막은 이유가 노인분들이 많이 다녀서 막았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순한 데이터로는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 뭐 오늘의 주제와 살짝 빗나가기는 근데 길을 했지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예. 오정동에 관한 얘기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오랫동안 저도 민원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저하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 그 부분에 대한 건 도를 막을 수 없고요. 거기에 우리 오정동에 동맥 같은 도로예요. 양방을 표현할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 있고 그거는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승인해 주고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깊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팀장님이 오정동 주민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신도시가 들어오면 오정동 사람이 얼마나 좋아질까, 뭔가 좀 더 같이 상생 발전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인터체인지 길 넓혀지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는 더 답답해졌어요. 사실은 오정동은 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방법은 있다. 신도시 개발하고 나면 분명히 LH가 돈 남을 거고요. 그게 국가에서 투자해서 만든 게 LH 아닌가요? 민간 투자 아니잖아요. 그럼 개발 이익금을 그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이 얼마나 우리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우리 지역에 다른 동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다 오정동 주민이잖아요. 네. 오정동이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 부천시와 LH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분명히 걱정하는 건 대장 신도시 들어와도 오정동 주민들 청년 대출 안 나와서 못 들어가 우리 나이 먹어서 못 들어가 분양가 비싸서 못 들어가 돈 있어도 너무 비싸고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 우리는 들어가서 살 수 오정동 주민이 지금 얼마인가요 팀장님? 몇 명이에요? 2만 안 되잖아. 17,000원? 19,000? 18,000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43,000 들어온대요. 그러면 분동돼서 거기 가면 우리는 딴 동네 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호수공원 오정동에 생기는 게 아니라 동 이름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생기겠죠.
우리 18,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 43,000이면 돈 2개 들어가도 돼. 그러면 우리 거기 딴 동네 가는 거야. 우리 동네였던 동네가 이제 딴 동네가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희 사회자는 발언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 이거 보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오정동 주민들 착해서 마음이 선해서 말을 잘 안 해서 악역을 맡으려고 사회를 직접 한다고 한 거예요. 뭘 해줄 것인가? 부천시가 대장 신도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개발되면서 자 서영석 보좌님, 김춘성 상무국장님, 자 그 돈 남는 거 국가에서 오정동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부천시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수 쳐줘야지. 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설계 변경 무식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법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부천시가 그래도 지금은 아닌데 전국에서 교육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원혜영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거 법이 잊어버렸어.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어떤 법 중에서 부천시가 학교에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학교 급식장 만들어주면서 법을 이제 조례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법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의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학교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지 그렇게 해서 전부 국가법을 만들어가지고 부천시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일을 초창기에 제 젊었을 때 30대 시절에 했었던 첫 번째 제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어거지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것 만들어서 주민들 위해서 오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려고 맘먹으면 부천시고 LH고 뭐 국가에서 법 만들어서 국회의원이고 시도의원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주민자치위원장 할 수 없습니다. 시도의원들 제가 다 자꾸 모시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있는 법 테두리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얼마든지 오정동 주민을 위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전에 여기 위원장님 썰매장 없어졌잖아요. 우리 대장 신도시 되는 곳으로 해서 오정동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거 논썰매장 만들어서 활용했었거든요. 신도시에 거기 굳이 편입돼서 저희 못해요. 그쵸? 오정동 주민이 이용했던 겨울 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없어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죠. 호수공원 생기고 뭐 했을 때 그 썰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그때 썰매장은 그때는 비 오고 눈 오고 날이 더우면 얼음이 알아서 못했어요. 그런데 자 기술이 발전하고 뭐 개발하고 나면 돈 투자 이익금 가지고 덥거나 춥거나 아무데나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고 겨울에는 썰매 탈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멀리 말고 여기 있던데 오정동에서 접근서 가까운 데다 하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청회 토론회 한 번도 안 하고 하잖아요.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면 답변은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은 당연히 들어야죠. 아니 답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화두로 던지는 거고요. 동영상 일부러 찍는 겁니다.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전부 다 좀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으로 만들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 청년이 말씀하신 거 댓글과 뭐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이런 것 꼭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 시장님한테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됐죠? 예, 확인해 드릴게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오정동 주민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 위원장님, 손재기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네, 좀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특히 그 아까 젊으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하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댓글을 삭제하고 했다는 것은 좀 큰 문제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영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그런 일 없게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부천시도 댓글을 받고 삭제해요 지금. 부천시 오피셜 유튜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시에다가 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네.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론 차단 용이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뭐 추측해가면서 대화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니 그런 현상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끔 예,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무슨 공무원들이 댓글을 다는 것처럼 어떤 네. 영상이 올라오면은 비슷한 뉘앙스의 댓글이 계속 많이 달리거든요. 혹시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이용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수상한 댓글이 똑같이 달립니다. 무슨 뭐 너무 좋네요, 유익하네요 이런 거를 누가 그래요 요즘 유튜브에 안 달잖아요. 네, 일단은 뭐 그 부분도 뭐 좋은 지적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끝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고 정치적으로 이슈인데 일단은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지역들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또 시행이 되고 있고 실거래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주게 돼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이익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관련된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금 뭐 당장에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천시 의원이시면은 그러면 네. 이런 데 대해 뭐 조례라든지 그런 거 발의를 하시나요? 조례라는 것은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법률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에는 법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헌법도 포함이 안 돼요. 근데 헌법 밑에 법률이 있으면 그 세부 법률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여지를 준다고 하면 지역에서 조례로 뭐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외국인 토지거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국힘 쪽에서는 3쇼핑 중국인의 3쇼핑 중지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안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거나 네. 그리고 중국을 예로 드셨으니까요. 특정 국가를 제가 콕 집어서 그 나라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상호주의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매입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오정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서로 어느 정도는 주민들끼리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서로 돕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시장 길 같은 경우에 그 길이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그 시장이라는 것의 특성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상반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사시는 분도 네. 저는 원종동에 살고 있어요. 여기 안 사시는데 여기 자주 옵니다.
오정시장에도 엄청 자주 오고요. 저는 여기 네. 주민이고 35년을 살았어요. 근데 네. 옆 동네 사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아니 차들이 자주 지나가고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요. 지금. 네, 자주 오고요.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근데 거기가 잠깐 제가 말씀 좀 끝까지 할게요. 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인 거고 모든 걸 법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보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을 개발할 때 소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요점을 네, 지금 법에 대해서 무조건 따랐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현실에서. 왜냐면 지금 예로 들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죠. 어르신들도 많죠. 거기 대부분 타지에서 투자용으로 매입해가지고 그거 동의 받아가지고 소규모 재건축하거나 가로주택 사업하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우리는 문제라고 보고 항상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외치잖아요. 왜? 거기 세대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 아니면 거기 조그만 집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 그 월세 받으면서 사는 분들이나 그게 유일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법적으로 타지에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사서 그 세대를 사서 재건축해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 불합리하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현재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거든요. 막말로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오정지역 개발하겠다, 잘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전통시장 없애버리고 거기다 백화점 짓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좋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상권 다 죽일 거냐 또 그런 분들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 그렇기 오정시장 때문에 단체 하시는 분이 네. 이 동네 안 사신다고 하는데 그건 아세요? 혹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게 단순히, 궁금한 거예요. 왜 자꾸 네. 법리적인 걸 갖고 와서 그 오정시장 네. 대표가 여기 살고 하는데 그 모순이잖아요, 모순. 근데 그 방향을 좀그 오정 네. 삼지 신도시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뭐 질문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또 법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아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 불편을 느끼면은 저희가 이면도로잖아요. 이면도로를 개인 사유가 아닌데 개인 사유처럼 이익 단체에게 이익이 되게 되는 거는 배임이죠. 하나만 질문 드리고. 네. 예,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아마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저희 오정동 크기는 오정구 지역이 어쨌든 교육, 문화, 복지 쪽으로는 상당히 조금은 상대적으로 중심지보다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의 개발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오정구의 발전에 큰 기여, 부천시 전체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 교육문화 복지 쪽으로도 물론 이제 주택을 포함하고 첨단 산업단지도 포함을 하지만 특히 이 오정도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교육문화 복지 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대장동에 들어오는 이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가 좀 계획이 좀 섰는지 그 중에 또 기부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오정동 쪽으로 좀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 팀장님 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대장동이 개발이 되면 그쪽이 개발이 된 것 뿐이지 여기가 개발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도로 계획을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도시 교육문화 그 복지 시설을 하실 때 도로망을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그쪽을 가서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함께 바람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장 신도시에는 조금 좀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에듀 카펫이라고 해서 대장 신도시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공원 내에 같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부 채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활 SOC라고 해서 공원 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과 같이 그 건축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LH랑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아까 주차장 말씀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2개 생기는데 주차장 뭐 힘들면 우리 가서 그걸 어떻게 하냐는 부분도 있어서 주차장 인근 해가지고 저기 대장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기부 차량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고 LH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대장 신도시가 여기가 지금 오정도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고 계속 유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그냥 강 건너 뭐 불구경 하듯이 진짜 그림에 떡이듯이 그냥 대장동은 그림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정동에 같이 즐길 수 있는 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참 많은 걸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진짜 대장 신도시 생겨가지고 불편함을 더 갖고 소외감을 더 갖는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LH랑 같이 계속 협조를 하면서 저희가 요구할 것들 불편사항 없는지 다시 챙겨보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우리 여기 앞에 도로 4차선이 되는데 거기는 6차선으로 늘어나면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신도시 안에만 늘어나는 거지 여기 아니 여기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얘긴데 여기서 이제 공항 가는 그 대로 그 도로도 6차선 된다는 거죠. 그거 6차선 되고 우리 지금은 그냥 4차선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 우린 불편하고 그쵸?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넓어지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가 4차선으로 그대로 있으면 여기 맨날 그래서 우리 매연 더 맞게 생겼네. 그쵸? 매연 더 맞게 생겼네. 강의교통 관련해서는 오정도랑 소상공인을 했는데 오정 IC도 개선하고 원종 IC 봉화 IC도 개선하고 또 그 대장신도 위쪽으로 또 도로도 놓고 고강 IC도 연결하는 도로도 놓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동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문기에서 교통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편함 없는 형태. 그건 대장신도시만의 불편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는 형태에서 확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나온 형태고요. 그냥 단순히 그 도로 넓히면은 그쪽만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기포공항 가는 부분 그런 것도 분산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되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 단편적인 부분만 거기는 좁아지는데 그거 한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천 IC도 개선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 저희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또 더 살펴보겠다는 부분으로 좀 비교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영향평가하고 다 좋고 한데 한 가지 우리가 불편한 부분에 대한 걸 설명해서 얘기 드리면 우리 오정동 주민이 체험하는 얘기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우리 봉오대로에 청라까지 가는 버스 하나가 지나가죠. 청라까지 화곡역까지 가는 청라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신박한 거다. 교통영향평가 다 했고 이게 지나가면 오정동 주민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버스 제가 2번 타봤거든요. 여기 병원 가느라고 인천 가느라고 타봤고 그쪽에서 이쪽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 버스가 몇 대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 버스 지나가는 차선 하나 잡고 있고요. 또 하나 봉오대로를 질러서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사람 한 명도 안 지나가는데 맨날 그 신호에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라신도시서부터 화곡역까지 가는 그 버스 생기면
굉장히 오정동 주민 좋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성나에서 화곡으로 출근하는 그쪽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홍대 전철역 생기고 나면 그 전철까지 역까지 가는데 저 여기 세종 살거든요. 걸어가기 힘들어서 그 전철 못 탈 것 같아요. 버스도 없어요. 네, 그 대장역 그림의 떡입니다. 오정동 사람들. 그리고 그 대장역에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정동에서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있으면 하는데 오정동 사람들 그거 타고 청라 갈까요? 홍대 갈까요? 오정동의 젊은이들이 교통 좋아졌다고 홍대까지 가면 오정동 지역사건 다 망가집니다. 요점을 좀 간단하게. 네, 오히려 지금 얘기하셔서 대장역이 거기 있어서 오정동 주민들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좋지 않을 부분이 더 많다. 지역 사건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지켜보고 근데 그때 가서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먼저 그 버스, 청라까지 가는 버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6시 되면 마무리를 하려고요. 또 더 얘기하실 부분 있을까요? 하나, 신도시와 관련돼서. 아까 그거는 이따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이따 끝나고 저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오랫동안 관심 많은 사람이니까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시 의원님은 나가셨는데 제가 시의원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시의원 부천시에 몇 명 있나요? 28명인가요? 6명인가요? 눈썹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되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도의원님도 있고요. 중국 출장 갔다 오면 얘기하실 거고 서영석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지하철 오정동역은 없는 거죠? 없으니까 말해야 되는데 저 3단지 쪽 저쪽 끝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 이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줌마라 잘 몰라서 말씀드린다고. 역사를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팀장님 엑스표 하지 마세요. 자, 역사가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데 있는 역사 들어가는 위치 좀 바꾸는 거 그다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정동 주민이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올해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오늘 부천시에서 얘기했거든요. 이런 자리 없었던 거 굉장히 더 만들겠다 약속하신 거죠, 팀장님? 언제든 불러주시면 제가 와가지고. 불러야 되나요? 거기서 직접 군부대 쪽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도시 팀은 우리 보고 부르라네요. 어떡할까요? 이분은 왜 그랬을까? 그쪽에서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LH도 철탑과 관련돼서 주민대표하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 오정동 주민자치 회장이거든요. 철탑과 관련됐을 때도 제가 주민자치 회장이었을 것 같아요. 들어본 바 없습니다. 자, 철탑하고 컴파스 돼서 대장동의 대표라고 한 사람 집이 완전지 이쪽에 있는 3단지 회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그쪽이 완전지 컴파스로 쟀으면 우리들 얘기도 들었겠죠. 그 사람 대표에서 한 사람이 오정동 주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자, 그쵸? 맞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 했었습니다. 부천시장님 연두시했을 때 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 문제제기 했습니다.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환경감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환경 감시는 일자리 차원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정동 주민이 그로 인해서 대장 신도시 공사를 함으로써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환경 감시 아닐까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감시하는 겁니다. 오정동 주민자치회장이 그 부분에 자기네가 밥벌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LH나 부천시에다 요구해가지고 감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준사석에서 한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오정동 주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화나신 거였었죠?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젊은 청년 얘기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결코 주민하고 합의할 일 있을 때 그 위치랑 전체적인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5명 정도는 위원회에 넣어야 좀 객관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이제부터는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함께 인터넷, 우리 유튜브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유튜브 올릴 거거든요. 부천 주민들이 힘합쳐서 그냥 더 이상 순하게만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하실 거죠? 네, 소통하겠습니다. 답변 요구하라고 하는 거 빨리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생하고 함께 논의하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오정동 주민들이 나아가야 된다. 투쟁하고 뭔가 그냥 시위하고 이런 부분으로 오정동 주민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부천시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정주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천시가 되고 오정동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도 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